다중항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중항체 이제 플랫폼이죠. 보통 우리가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됐을 때 단일 항체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근데 그게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뇌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이 두꺼우면은 약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중항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분자가 쪼개지게 되면서 더 이제 약물이 더 투여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다중항체는 이것도 AB바이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Y바이오로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삼중항체라고 합니다. 더 굉장히 미세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물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T세포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인게이지 플랫폼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 기존에 있는 면역항암과 그 암세포가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향후에 그 모달리티, 우리 흔히 치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ADC가 이거를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도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암세포만 딱 이제 타깃을 시켜서 이제 세포만 죽이는 게 이제 ADC인데, 그런 복합적인 이제 모달리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제 그런 항암 치료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ADC 기술 시장 여기에 셀트리온도 뛰어들었고 그 전에 우리 K바이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암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왜냐면 이게 이제 다 그렇죠. 좋은 세포까지 죽이니까. 근데 요즘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이제 미사일을 쏘면 딱 암세포만 가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ADC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요즘은 그 ADC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거를 이중항체, 삼중항체, 다중항체, 여기에 지금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 가 있죠, 이 ADC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이치 산큐나 아니면은 화이자의 자회사인 시젠이 대표적인 이제 ADC 이제 업체를 좀 보시면 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매년 그 6년 연속으로 좀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물론 올해도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업체들보다는 결국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기술. 그렇죠. 이제 우리가 ADC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중항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신약이 물론 약물을 통해서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ADC를 꽂아버리고 이중항체를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임상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정성이나 유효성 데이터가 굉장히 원활하게 좀 나오게 되면서 그게 당연히 빅파마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물론 아까 다이치 산큐도 있긴 하지만은 K바이오 회사들이 생각보다 좋은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AC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도 알테오젠이나 사실 ABA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사실 빅파마 업체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MTA 계약, 흔히 MTA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물질 이전 계약입니다. 우리한테 물질을 한 6개월 정도 받아가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본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ACR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리가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생각보다 그 이전에 실제로 그 업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는 한 30분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한 미팅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ADC나 이중 항체와 관련 기술력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계 탑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